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자 봉지욱입니다. 오늘부터 썩은 언론판, 낡은 언론 생태계를 갈아엎고 진짜 언론판을 만들기 위한 저널리즘 재생 프로젝트를 총 5편에 걸쳐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대한민국의 강소 매체, 인천 경기 지역 독립언론인 뉴스하다입니다. 뉴스하다의 이창호 홍범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스튜디오는 지금 처음 나오시는 건가요?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 근데 그때 나오셨을 때는 스튜디오가 이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저기 리영이 네, 홀에서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네. 딱 1년 정도 전에 왔더라고요. 올해 1월에 왔습니다. 네, 네. 올해 1월에 왔습니다. 네, 얼마 전 일본 공영방송 NHK가 윤석열 내란 1년 특집 보도를 하면서 이제 설립 2년 정도 된 한국의 작은 독립언론인 뉴스하다의 활약상을 소개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キャッチ世界のトップニュースです。今日の特集は韓国から。去年当時の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言してから明日で1年となります。ユン前大統領は予算案に合意しない野党の対応などを批判。国会に軍を送り込んで無力化を図り、すべてのメディアが軍の統制を受ける布告令を発表しました。市民は強く反発し、今年4月、ユン前大統領は罷免され、今も裁判が続いています。非常戒厳の宣言に至るまでに一体何があったのか。ユン前大統領をめぐる疑惑を報道した独立系メディアと政権の間の激しい攻防を描いた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が注目されています。西部インチョン、キムさんの講座を受けたホン・ボムさんです。おととしこの地域で初めてとなる独立系メディアニュース하다を立ち上げました。 지역을 내려오면 이제 행정이랑 그리고 기업과 언론 이런 주요 권력 세력들이 이게 서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ホンさんは非常戒厳が出された際、ユン政権が地方でもメディアを統制下に置こうとしていた実態を暴きました。軍が市の関係者に連絡して地元メディアの記者の携帯電話番号やメールアドレスを入手しようとしていたのです。さらに他の独立系メディアなど5社とともにこれまで公表されてこなかった全国の検察の活動費の詳細を調査。膨大なデータを分析し、検察が飲食代やお歳暮の購入にも使っていた実態を明らかにしました。一つ一つの組織は小さくとも連携すれば大きな力になる。ホンさんは新たなジャーナリズムの形を見出しています。 NHK가 일본의 공영방송이잖아요. 네. NHK가 우리 내란을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한국의 지역 언론, 독립 언론들의 활약상을 소개했네요. 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 거지? 일단 봉지욱 선배 출연하신 예. 그 압수수색 예. 그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이 됐고요. 네. 이제 그게 개봉이 되면서 지역에서도 이제 내란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이시리키라는 기자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지역에서 근무를 좀 꽤 했었대요. 예. 그래서 인천에서 그 내란 관련 취재를 했다는 거를 그 사람이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네.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고. 그래서 직접 와가지고 현장도 같이 가보고 네. 취재를 같이 하자. 그래서 네, 인천에 왔었습니다. NHK 기자와 함께 현장을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고 예. 저희가 직접 취재를 했던 그런 내란 이후에 극우 집회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청이라든지 그런 데 같이 좀 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지자체가 내란에 어떻게 협력했거나 동조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언론은 그걸 주목을 안 했는데 오히려 일본의 공영방송이 그걸 주목했네요. 네네. 그 유정복 시장이 그 이제 내란에 동조한 부분을 예. 거기는 되게 관심 갖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이제 더 놀랍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청자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 인천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란 당시에. 그날 이제 내란 당일날 인천시에서 이제 유정복 시장이 네. 비상간부회의라고 해서 간부들을 소집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폐쇄를 했고, 네. 근데 이제 그 청사를 폐쇄하고 회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게 내란에 동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네.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요. 그 청사 폐쇄에 대해서 인천시가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그 뒤에 사실상 폐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실제로 당직자 그때 숙직했던 네. 그 공무원의 증언을 다 확보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뭔가 알고 있었나? 왜냐하면 대다수 지자체가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지자체랑 좀 비교를 해본 건가요? 그렇죠. 유정복 시장이 그 제일 빨리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사 폐쇄를 해놓고 17사단장하고 예. 해병 2사단장하고 통화를 해요. 네. 그 통화 내용을 저희가 뭐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네. 사실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시장이 지금 이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 회장이 그 사단장들한테 전화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되게 국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희는 이제 사전에 알고 그 내란 동조를 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통령 지시로 모든 부처에 뭐랄까요 내란 청산을 위한 TF가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지자체는 예외인 거죠. 지금 현재는 지자체는 뭐 관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인천시가 이렇게 계엄에 동조한 듯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일단 조사 대상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쓴 기사가 묻히는 게 좀 많이 아쉬웠다고 그러니까요. 아까 표현한 겁니다. 일단은 이제 중앙정부 정부 부처 위주로 내란 청산을 위한 이제 TF가 만들어지고 뭐랄까요 정리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자체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저희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하다의 보도가 아니었으면 지자체에서 실제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지자체의 언론들 대부분은 저도 예전에 느꼈지만 대부분은 그 지자체에서 주는 홍보비나 뭐 협찬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좀 뭐랄까 연명하다시피 하는데 뉴스하다는 그런 게 있나요? 저희는 창간 때부터 이제 선포를 하고 시작한 것이 뉴스타파와 동일합니다. 네. 그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광고나 협찬 절대 받지 않기로 시작하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안 받을 필요까지 있나요? 그의 기준이 여기도 보면 네네. 99% 독립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1%는 여지를 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1%의 여지 정도 있는 건 이제 네. 이 한국 독립언론 네트워크에서 네. 하는 공모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재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관에서 아니면 네. 행정이나 기업에서 광고나 협찬 같은 거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여러분께서 모르셔서 그러는데 원래 관행은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광고나 협찬을 받고 기사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꿔 그런 걸 많이 보셨죠? 네네. 많이 봤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지자체 특히 지역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게.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뉴스하다란 곳이 어떤 곳인지 인천 경기 지역 독립 언론 뉴스하다가 그 지역에서 왜 필요한지 등을 좀 보겠습니다. 창간한 지는 이제 2년 남짓인데 외모로 볼 때는 신입 기자, 수습 기자 느낌이 아닌데 예. 뭐 하시다가 이렇게 이거 사실 이거 힘들잖아요. 독립 언론이라는 게 네. 어쩌다가 이 바닥에 들어오신 거예요? 기호일보라는 회사에서 이제 10년 가량 근무. 기호일보. 네네. 예. 10년 가량 근무를 했는데요. 인천하고 경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 네. 있는 이제 지역 신문사인데 제가 거기서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직 4개월, 2개월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정직을 당했거든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조위원장으로서 이제 계속 그 사내 민주화를 외치고 이제 사장이 5억 가량을 횡령을 했는데 한때 좀 그게 언론계에선 회자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삭발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회사에서 눈에 가시니까 제가 이제 뭐 트집을 잡아서 제가 한 행동을 트집을 잡아서 징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뭐 나중에 이제 뭐 노동위원회 가서 뭐 네. 이게 복권이 되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제가 어쨌든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 쉬는 동안 제가 뉴스타파 저널리즘 스쿨을 다녔어요. 아, 뉴스타파. 그 줄여서 뉴스쿨이라고. 네네. 그죠? 뉴스쿨을 제가 이제 3개월을 다녔습니다. 네. 그 4개월 기간 동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노보도 함께 운영했거든요. 예. 그 직접 등록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보하고 노조에 들어오는 후원 이런 걸 보면서 독립 언론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뉴스쿨에서 그 독립 언론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취재 방식을 배우니까 이거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있고 뉴스타파 이 매체의 큰 정책적 결정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제 재단이 있어요. 뉴스타파 함께 재단. 뉴스타파 함께 재단에서 매년 뉴스타파 저널리즘 스쿨 줄여서 뉴스쿨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수료하는 친구들이 나가서 각 지역에서 독립 언론을 만듭니다. 그렇게 뉴스타파의 원래 이거 목적은 전국에 독립 언론 100개 정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아직까지는 뭐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홍범 기자는 원래는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저도 같은 회사에서 일을 기호일보에서. 했고요. 네, 저는 한 7년 정도 일을 하고 나왔고 네. 같이 노조 활동했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이었고요. 네. 저희의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게 노조가 없던 회사에 노조를 설립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좀 투쟁이 극렬했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이 한국의 언론판 그리고 지역 언론의 그런 폐해들을 내부에서 좀 고쳐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도 이것저것 건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좀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못 바꿀 거면 이제 나가서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저도 뉴스타파 저널리즘 스쿨 2기에 들어가서 수강을 했습니다. 동시에 1기, 하신 건 2기. 아니고. 네, 네. 네. 선배가 먼저 해보고 추천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독립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거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함이 컸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저널리즘 스쿨 다니면서 좀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은 결혼은 하셨어요? 네, 저 했습니다. 결혼하셨고 저도 네네. 했습니다. 애는 있으세요? 있습니다. 예. 애도 있고. 저는 있고 전 자녀는 네네. 그러니까 애가 몇 살입니까? 지금 4학년입니다. 4학년. 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애가 학원도 다녀야 되고 네. 먹고 살기 팍팍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독립언론 2년밖에 안 됐으면 아직까지는 좀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슬슬 이제 정착하는 단계가 된 것 같은데 쉽진 않죠. 사실 그 전에 회사 다닐 때보다 월급이 한 7, 80만 원 줄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만약에 보너스나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100만 원 이상 그렇겠죠. 줄었을 거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급여를 못 받았어요. 네. 1년 넘게. 그래서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솔직히 올해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뉴스 하다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12월 초인가 11월 말쯤에 둘이 이제 대화를 했는데 네. 이제 내년 그 최저임금 인상분이 있으니까 네. 급여를 좀 올려야 되는데 여차하면은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가볍게 월급 구성을 하자 이렇게 좀 지금 한 상황이에요. 네. 아니, 어쨌든 결혼도 했고 애도 키우는 상태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려면 지금 어쨌든 이 본사격인 뉴스타파는 후원자분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어느 정도 좀 재정에 안정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뉴스타파를 통해서 뉴스쿨을 통해서 각 지역에 생긴 독립 언론들은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약간 두렵거나 이런 건 없나요? 야 이거 하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뛰어들었던 거고 그러고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제 하나씩 조금 점프를 하는 계기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후원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50명에 머물러 있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조금 늘어난다든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이 방송은 많은 분들께서 야 인천 경기 지역에 뉴스하다란데 한번 이런데 한번 좋은 취지로 열심히 하는데 후원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후원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럼 뉴스하다가 지난 2년 동안 뭘 했냐가 중요한데 뭐 했습니까? 네. 저희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했던 거는 이제 뭐 검찰 취재했었고요. 네. 네, 특활비하고 업무 특수활동비, 네, 취재를 검찰 특수활동비. 꽤 오랫동안 한 1년 동안은 저희가 붙잡고 있었으니까 네. 꽤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올해 대선 때도 저희가 취재하고 보도를 많이 했는데 네. 배포의 문제가 저희가 조금 있어요. 그 배포란 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 기사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뭐 저희가 한덕수, 김문수 뭐 이렇게 다 취재를 해서 네. 뭐 비리나 어떤 팩트 체크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보도를 네. 했는데 예. 성과는 있는데 조금 덜 알려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한덕수 보도했을 때는 네. 민주당에서 그 기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배우자가 인천대공원에 산을 하나 가지고 아, 임야를. 예. 네네. 예. 근데 그 산을 가지고 있는데 유정복 시장이 지금은 두 번째 시장이 된 거거든요. 네. 첫 번째 시장이 됐을 때 유정복 시장이 그거를 완전히 공원에서 제외시켜줘요. 그러니까 인천대공원은 산이어도 대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데 네. 그걸 유 시장이 이제 그걸 벗겨줌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이제 가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땅값이 많이 올랐죠. 30% 정도 그때 11억 정도 올랐던 걸로 저희가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해충돌 소지가 맞습니다. 있네요. 예. 이게 본인이 첫 번째 시장할 때 그걸 산 모양이죠? 아니요, 그 아니면- 한덕수 총리의 배우자 땅이고요. 아, 네, 네. 근데 한덕수 총리의 배우자 땅을 유정복 시장이 첫 번째 시장할 때 그거를 풀어주는데요. 풀어줬다. 근데 그러면 유정복 시장이 뭐 모르고 풀어줬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러는데 예. 그 당시에 풀어준 땅이 꽤 있어요. 그 예. 공원에서 풀어준 땅이 있는데 이 땅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부인 땅만 예. 100% 사유지예요. 아, 나머지는 다 그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 이런 게 섞여 있는데 이 사람 것만 100%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건 있는데,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해도 지역 매체이기 때문에 뭐 포털에 노출도 잘 안 되고 그런 뭐 분명히 그런 한계는 뭐 현실적인 한계니까. 그러면 또 홍범 기자는 2년 동안 쓴 기사 중에 어떤 게 좀 기억에 남나요? 뭐 대선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최근이기도 하니까 이야기 네. 좀 이어가 보자면 그런 배포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대선 때 뉴스타파랑 협업을 네. 하면서 조금 그게 저희가 도움을 해소가 받은 부분, 됐어요.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팩트 체크 팀을 네. 같이 꾸려서 예.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기억나는 게 김문수 후보가 그 당시에 민주노총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 역사적으로 따져서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걸 보도를 했었고 그게 이제 뉴스타파에 같이 나가면서 반향을 좀 일으켰었고요. 그 보도 이후에 이제 김문수와 그 당시에 같이 노동운동을 한 70년대 민주노동 동지가 이제 저희랑 또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조금 선거 직전에 반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의 거짓말을 네네. 뉴스타파와 이제 협업 팩트 체크로 그때 이제 뉴스하다가 담당한 것은 김문수의 거짓말이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측은 당시에 뭐 반응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직접 저희가 그 유세 현장에 찾아가서도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해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뉴스하다는 주로 그러면 글기사 위주로 돼 있죠. 영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아까 그럼 그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뉴스하다라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9,900명 정도 아, 됩니다. 정도. 10,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네. 네네네. 근데 만 명이 그래도 많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게 예. 그 봉지욱 선배가 예, 예. 매불쇼 나가서 한번 예. 언급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난 기억이 안 나. 저희 뉴스타파가 비영리 독립 언론이잖아요.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한 개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뉴스쿨이라고 저널리즘 스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스쿨을 수료한 사람 중에 기자를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이 지역에서 매체를 차립니다. 독립 언론을. 근데 인천 경기 지부에 뉴스하다 매체 이름이 뉴스하다예요. 뉴스하다인데 예, 기자 2명이 뭐 한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성과를 냈어요. 뭐 인천시에서 광고로 뭐 기사 조작하고 이런 것들 다 밝혀내고 했는데 문제는 독립 언론이다 보니까 지금 회원 수가 한 200명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2명이 10,000원씩 했을 때 200명이면 200만 원 가지고 아이고. 뉴스도 하고 자기들이 월급은 당연히 못 가져가는 거고 네, 물론 네, 이제 네. 뉴스타파가 1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해서 그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데다가 성과도 꽤 있었던 인천 경기에 둘 그 기반을 둔 뉴스 하다란 매체에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좀 들어가셔서 기사도 보시고 네. 좀 기사를 보고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네. 좀 정기 후원을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 1,500명 정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윤상현 의원이 네. 이제 그 내랑 가담 뭐 관련해서 또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윤상현 의원 취재를 한번 했어요. 예. 윤상현 의원이 지역에서 그 당협위원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새벽에 그 식당 주차장에 그냥 주차를 하지 않고 그냥 차를 세워놓고 문도 다 열어놓고 그냥 바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는 계속 공회전 상태에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막무가내식 주차라고 해서 그 취재를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한 400만이 나오고. 진짜로? 네.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때 구독자가 뭐 한 3,000명 이상 네, 많이 늘어났어요. 그 쇼츠로 했어요? 아니면 그냥 쇼츠로 영상? 했어요. 그러니까 네. 쇼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쇼츠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쇼츠가 터지는데 일단은 유튜브의 정책이 지금 쇼츠를 미는 것 같고 그 유튜브 메인 화면이 자체가 쇼츠부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아마 그게 자기들의 경쟁 그 SNS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9,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뉴스하다 구독, 채널 좋아요 뭐 이런 거 눌러야 돼요. 채널 좋아요 왜 눌러야 되는지 제가 알았잖아요. 제가 이제 6월 말부터 했잖아요. 직접 운영해보시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 말 하는지 알겠는 게 구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좋아요와 재방문을 많이 해줘야 이게 알고리즘에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쇼츠를 많이 제작하는 게 좋다. 팁을 드리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글기사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텍스트 기사를 잘 안 보잖아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 신문 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신문 들고 있으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그럼요. 어쨌든 현실이 영상 매체에 더 익숙하고 많은 분들이 그게 편해하니까 우리 뉴스하더도 앞으로 영상이 많이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소 매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칭찬하는 말로 강소 매체라고 하는 건 아니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뭐 선정이 된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포털 그 다음이 올해 2차례 그 언론사 입점을 받았어요. 네. 올 초에 이제 지역 언론을 받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지역 언론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준에 안 되더라고요. 지역 언론 기준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올해 이제 7월에 강소 매체를 따로 받았어요. 경제 매체랑 강소 매체. 그래서 강소 매체. 네. 강하지만 작지만 강한 매체. 네네. 그래서 뭐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에 들어서 기준에 들지 않으면은 접수도 못 하는데 다행히 저희가 검찰 특활비 취재하면서 뭐 상을 좀 몇 개 받아서 상을 받지 않으면 또 그걸 못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그것도 좀 기준이 상을 받거나 아니면 박사학위가 있거나 뭐 그래야 돼요. 박사학위. 네. 그래서 진짜 박사학위를 가진 기자 3명이 있어요. 이런 좀 네, 허들이 높더라고요, 상당히. 네. 김건희도 박사 있는데 그럼 가짜 박사까지 뭐. 네. 그것도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넣었고 11월 이제 말에 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채널 입점, 그러니까 언론사 입점 승인이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249개였던 것 같아요. 249개 중에 19개인가 밖에 안 됐어요. 강소 매체. 경쟁률이 상당했네요. 9%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다음 포털에 입점을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고민으로 말씀드렸던 네. 그 기사 배포, 네. 기사 유통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통 이제 탐사 보도기 때문에 기사 하나에 막 1년을 쓸 때도 있고 몇 개월씩 들여서 취재를 할 때도 있는데 네. 그게 저희 홈페이지에만 올라가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도 한계가 있어요. 있죠. 예. 그러면 그렇게 1년을 써서 한 보도가 네. 클릭 수가 막 100건, 200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포털에 노출이 되면 네.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털 이제 메인에도 걸리고 검색도 되고 하니까 네. 뉴스하다에 그러면 뭐랄까 카테고리 방 같은 것도 생기는 거예요? 네, 이미 생겼어요. 생겼는데 아직 그 시스템 그 작업이 안 끝나서 아직 기사를 탑재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사를 다음 포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봤을 때
어떤 뭐랄까 전재료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돈을 네네. 좀 받습니까? 아 그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알아요. 네.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기사를 올리면 다음에서 알아서 거기 광고를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 만큼 그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선정된 거죠? 11월에요. 그럼 아직 못 받았겠네. 아, 네. 아 그럼요. 예. 성과가 나야 네, 네. 맞지. 아직은 기사를 올리기도 전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사실 후원 외에는 다른 수입이 그러면 여기는 지금 후원 수익 구조 후원 100%네요. 그러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인데 사실은 자본과 권력으로 독립하려고 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받을 뭐 협찬을 받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한계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지역 독립 언론을 살린다 이런 것 같습니다. 뉴스하다가 잘 돼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후원 무슨 행사할 때 제가 한번 참여해서 지금도 제가 회원인 것 같은데 맞죠? 아 예 맞습니다. 네. 저도 뉴스하다를 후원하는 회원입니다. 후원 회원이니까. 그때 1주년 캠페인 때 방송에서도 언급을 그래도 해주셔서 그때 정말 많이 힘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되고 사실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도 이게 잘 아무도 안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매체가 또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게 무슨 뭐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고요. 지역 언론을 살려야 지자체들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치 문화, 지역 정치 문화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천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은 그 뭐라 그래요? 그 언론과 그 관의 유착이 관원 유착이 인천 지역은 유독 좀 심했던 제 기억에 개인적인. 수도권 중에서는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이제 각자 따로 거기에 주재 기자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 유착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인천은 이제 수도권 중에서 이제 광역시라서 서울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거든요. 이 기자들의 시스템이 뭐 서울시청 기자실, 뭐 경찰청 기자실, 뭐 그 법조 기자실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유착이 엄청나요. 그리고 그 기자단들의 그런 힘이 되게 강해요. 아니 강하죠. 근데 기자단은 들어갔나요? 뉴스하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만약 하려고 안 될 것 하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투표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게 투표가 만장일치예요. 네. 만장일치. 네. 과반도 아니고. 네, 만장일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신문사는 5,000부 이상 찍어야 될 네. 거고요. 예. 그 방송사는 그 상시 보도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하여튼 이게 기자단이 문제입니다. 기자단이. 기자단이 독점적이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역 언론, 독립 언론 굉장히 이제 취재 환경도 힘든데 브리핑룸이나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기자단 찍을 수 있어요?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럼. 브리핑 룸에서요? 네. 브리핑 룸에서는 찍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브리핑룸이란 거는 이제 뭐 보도자료 발표할 때 이제 요럴 때 기자들이 앉아 있는 데고 또 별도로 기자들이 평소 업무를 할 수 있게 기자실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자리가 기자단만 없죠. 들어가고 네네. 예. 다 이렇게 자리 배치가 되니까. 네네. 저희가 기자단이 아니라고 해서 취재 네. 방해를 받았던 게 있었는데요. 10월에 인천에서 이제 국정감사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기자단이 아니어도 취재를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천시에서 가능하다고 답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국감 하루 전에 말을 바꿔서 간사들과 상의를 했는데 비기자단은 취재를 못한다. 현장 취재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 취재를. 네네. 이건- 근데 국감 현장 취재를 기자단이 아니라고 못 들어간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희가 막 현장 가서 항의를 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은 항상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네. 근데 어렵긴 어렵죠. 그 기자단에 속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취재를 계속하는 거는 왜 그런 측면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인천시의 어떤 공무원이 폭로를 하려고 한다, 제보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그 시 공무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폭로를 했을 때 뭐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대한 많이 알려져서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내가 폭로하고자 하는 의도를 관철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취재원과의 이제 관계들이 기자단 외부에 있으면 맺기가 쉽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예.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관계가 안 맺어지기도 하지만 되레 그런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도 요새는 있어요.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기자단의 얘기를 해도 기사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맴돌다가 그냥 처리가 안 되니까 저희를 찾아와서 차라리 뉴스하다에 얘기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이 자리가 뭐 사실은 내가 여태까지 어떤 기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 시민들께서 뉴스하다에 관심을 갖고 또 후원도 해주셔야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그 아까 이제 다음 포털 얘기를 조금 이어가자면 그동안 지금 다음 포털에서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그 기자단에 들어가 있는 네. 5개에서 7개 정도 되는 언론사에서만 공급하는 기사만 보실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들은 기자단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기사의 어떤 방향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언론이 그 운영되는 구조가 네. 광고를 관에서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달라지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저희가 이제 포털에 기사를 공급하면 그 기사로서 새로운 방향을 좀 보시고 네. 이런 언론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게 여론이구나 그런 걸 좀 이제 알게 되실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요. 홍보음 기자는 어때요? 저는 좀 지역 차원의 권력 감시 기능 측면에서 저희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부평 구의회에 구의원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의원이 우리에게 해명을 하기를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이제 지역에서 꼴랑 이거 일하는데 왜 사람을 괴롭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역에서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큰 권력을 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받지 않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감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지역 언론들이 그런 이해관계나 뭐 광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감시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좀 권력 감시에 집중을 하고 싶고 특히 이제 오는 이제 내년 6월이면은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지역에서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 선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뽑는 그런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들을 좀 검증을 철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목표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좀 재정 안정화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후원자분들에게 좋은 콘텐츠, 좋은 기사를 계속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어서 재정 안정화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후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일단은 홈페이지가 네. 네이버나 다음에서 뉴스 하다라고 치면 나와.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네. 바로 위에 검색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셔도 보면은 이렇게 뉴스하다 나오면 거기에 후원이라고 있어서 예. 그걸 누르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오른쪽에 후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원은 뭐 일시금으로도 좀 할 수 있고 일시도 할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도 할 수 정기 후원. 있습니다. 근데 정기 후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후원금이 얼마 정도 들어온지 알아야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예산을 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취재비는 모자르지 않아요? 많이? 모자릅니다. 네. 모자른데 지금 조금 쪼달리는데 계속 적자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뭐 얻어먹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허리띠 졸라 아니 매고 근데 홍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이 있잖아요. 네네. 후배 받고 싶지 않아요? 예. 후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님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이제 내년 되면 10년이 되거든요. 10년 차인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보고 있는 게 이 시각만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명이라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면서 이제 기사 방향을 잡거나 취재를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더 있으면 하나의 의견이 하나 더 들어오면 그런 면에서도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속 가능하려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후배들이 들어와 줘야 되고 네. 선배들이 은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둘이 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다. 제가 볼 때도 최소한 언론사라고 하면 4-5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휴가도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둘이 있는데 한 명 휴가 가면 어떡해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후원을 통한 재정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경기 지역 지역 최초의 비영리 독립 탐사 보도 매체 뉴스하다의 이창호 홍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께 책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파란색 하니까 약간 희망의 느낌이 있는데 뉴스타파 함께재단과 뉴스타파가 4년 전부터 뉴스타파 저널리즘 스쿨 뉴스쿨을 시작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널리즘 스쿨 하면은 기자 지망생들이 언론사 입사를 목표로 가는 학원 같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뉴스타파 저널리즘 스쿨은 기성 언론사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학교가 아니라 뉴스타파와 비슷한 형태의 독립 언론을 만들기 위한 그 창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독립 언론 100개 만들기라는 이름을 내걸었고요. 벌써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전 보신 뉴스하다를 비롯한 6개 비영리 독립 언론이 탄생했습니다. 그 6개 언론이 탄생한 배경과 과정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책 안에 함축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서도 판매가 되니까요. 예, 독립 언론 함께 홀로서기 여기 이제 함께를 넣은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 책을 구매를 해주시면 이 책의 수익 또한 저희 독립 언론들을 살리고 유지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서점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많은 성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 재생 프로젝트 2편은 미디어 감시 전문 독립 매체인 뉴스어드입니다. 이 또한 좀 재밌으니까요. 네, 2번째 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